설 연휴 기간에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제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6일자 중앙일보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3대 독자의 설 차례상 차리기 도전,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등장인물들이 영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그래서 독자들이 지적하면 또 고치고, 고친 것 같고 또 실수가 발견돼서 지적을 받으면 또 고치고, 그래서 이 기사는 아직도 진행 중 또는 아직도 진화 중 이런 조롱 섞인 비아냥을 듣기도 했는데, 언론 관계에서도 매우 날카롭고 남들이 찾아내기 힘든 팩트나 데이터 같은 것 가지고 늘 매섭게 비판해 오고 계시는 분이죠. IM 피터 임병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IM 피터 임병도입니다. 설 연휴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요즘 최고 관심사는 우리 임 대표께는 아이들이신 거,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TV 이런 거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략히 소개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관계 등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번 고치느라 누더기가 되면서 온갖 조롱까지 나왔던 이 기사, 도대체 처음 기사 올린 후에 몇 번이나 고쳐 쓴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캡처한 자료 화면으로는 최소한 3번이었습니다. 3번. 오전 6시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후 이제 9시 37분에 한 번, 11시 12분, 그 다음에 12시 16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번 이제 수정이 됐고, 네. 2월 7일 오후 3시쯤에 한 번 바뀌었는데, 이거는 아마 해명문이 올라와서 좀 수정된 걸로 보이니까는, 정확히 그 기사의 문장이 바뀐 거는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9시 37분에는 이제 숙모와 형수님이, 그리고 뒤에가 삼촌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1시 12분은 이제 고모와 외숙모, 고모부와 외삼촌, 그 다음에 12시 16분에는 이제 앞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다 사라지고, 고모와 고모부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그 등장인물들이 막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야 이거는 도대체 기사인지 소설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거죠. 드라마 대본 같기도 하다는 말도 그런 댓글도 한번 봤습니다. 페이드 아웃 네, 하면 그렇죠. 누구 나가고 새 등장인물 들어오고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등장인물이 많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제가 찾아봤지만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제 기사에 예. 숫자나 직책 등이 이제 오기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 직책을 썼는데 이제 바꿔달라. 이제는 뭐 직책이 바뀌었으니까는 이런 건 이제 수정한 사례가 몇 번 있는데 예. 이렇게 등장인물들이처럼 수시로 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포털 사이트에는 고칭 기사 모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초미세먼지 이제 농도 수치를 조금 그래픽을 만들다 보면은 실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를 네. 제대로 표기를 해서 수정했을 경우에 기사 앞에 고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사 제목 보면 그 앞에 고침. 그러니까 이 기사는 고쳐놨던 기사라고 이제 나오는데 중앙일보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고침 기사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고쳤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해명문만 그 기사 본문 하단에 넣은 상태입니다. 아, 해명을 하긴 했군요. 저는 미처 아직 그건 못 봤는데. 혹시 그걸 못 보신 시청자, 청취자들을 위해서 중앙일보가 올렸다는 해명문의 요지만 짧게 좀 전해 주실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해명문의 요지는 딱 그겁니다. 기자가 착각을 했다. 친가 외가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착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둔 뉴스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 잘못 없다. 오해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는 틀린 게 없고 기자가 잠시 착각하느라고 3대 네. 독자인데 형이나 삼촌이나 형수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친가나 외가, 그러니까 외가 식구들 때문에 착각을 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착각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고 뭐 말하자면 기자가 좀 잠시 멍하느라고 잘못된 거지 중앙일보 자체에서 뭐 큰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한 모양인데 그런 거 원래 차장이나 부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데스킹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문장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첫 문장을 보면은 이 기사를 본 사람은 이게 기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금방 못했거든요. 근데 도전기니까 기자가 직접 뭘 해보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첫 문장에 보면은 네. 그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 그러니까 기자는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로 이렇게 했으면 이 기자가 했으니까 이 기자 집안의 문제라고 쉽게 알고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이런 이제 주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친가 외갓집 대사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외갓집 대사인지 친가 대사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자가 지금 그 가족 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에 만났던 분들이 그냥 삼촌, 숙모 막 이렇게 호천했기 때문에 이걸 다 짬뽕으로 그냥 기사에 넣은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데스크에서 걸러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신문 기사나 칼럼을 20년 넘게 써옵니다만 육하원칙의 이른바 팩트,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은 집으로 집 짓는 거에 비유하자면 기초공사 주춧돌 놓는 건데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거나 아예 주춧돌이 몇 개 빠지거나 또는 저쪽에 가야 할 주춧돌을 이리 옮기거나 이러면서 사달이 난 거고 주어가 없다. 첫 문장부터. 이게 아마 결정적인 혼선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주어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건 그 기자 개인의 글쓰기 능력의 문제 또는 기자 자질이나 소양의 문제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중앙일보의 게이트키핑 또는 기사 데스킹 능력의 형편없음, 뭐 순간적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다 더 방점을 둬야 합니까? 저는 데스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가 수습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11월에 이제 그 입사를 한 수습 기자였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바이라인을 자기 이름을 걸고 낸 기사가 없어요. 이게 첫 데뷔작이군요. 예, 첫 데뷔작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이태균 기자랑 같이, 그러니까 이태균 기자가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 이름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첫 기사라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봐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처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쓰려고 앞에 문장들 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성들이 명절에 음식하기 힘들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어떤 기사의 형태를 좀 무시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류가 났고, 그것 때문에 수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받은 거죠. 네, 이른바 여성들의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을 꼬집으면서 바뀌는 세태도 좀 반영하고 싶고, 어쨌거나 수습 기자가 이제 막 신문사에 들어가서 아직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바이라인에 자기 이름을 넣는 첫 번째 기사라면 무엇보다도 공들여서 쓰고 수십 번 읽고서 위에 올렸을 텐데 기초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선배들인 차장이나 부장이 데스크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독자들이 데스크를 봐주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이 정도 엉터리 장문 기사고 아까 우리 임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6시쯤에 최초로 올라왔고 9시 37분, 11시경, 12시 16분 이렇게 확인된 것만 해도 캡처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3번을 고칠 만큼 이런 거 실은 대참사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해명문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뭐 사과문이라도 하나 조그맣게라도 게재하고 기사 자체를 아예 내리는 게 중앙일보 측으로 보자면
그나마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계속 걸어두고 있어요. 우리 저 임 대표께서는 이 기사가 아직도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는 뭐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냥 수정하면 되지.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몇 천만 원짜리 배상 판결이 날 수 있는 기사도 아니고, 그렇죠. 종편 재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보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그 언론사나 기자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다가 말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다 까먹을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네. 기자 내부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왜 자꾸 이거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화제가 됐지?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론관과 기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론관이 다른데, 네. 요새 기자들은 실제로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언론이나 저널리즘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놔두는 거죠. 뭐 수정했으니까는 뭐 이제 뭐 문제 없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보면은 언론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자들이 독자이자 시민을 좀 우습게 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할 일들이 그렇게 없나? 이거 고칠 때마다 와서 댓글 달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 빠지고 할 일 되게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가볍고 시민들을 독자들을 은근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배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나저나 기자로 근무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우리 임 대표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생리나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잘 아십니다. 기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분은 정말 이 저널리즘이나 언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울분에 차갖고 열심히 기사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렇죠. 뭐 어느 사이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도 있듯이 기자 세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이나 독자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높아져 가고 있는데 기자들은 아직도 옛날 타성에 좀 안주하고 있고 은근히 시민이나 독자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의도적으로야 그렇겠습니까마는 몸에 배서 선배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냥 몸에 배가지고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고 고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A가 사람을 죽였는데 실은 그랬는데 B가 죽였다고 잘못 쓴 것도 아닌데 고모 삼촌, 형 삼촌 그 좀 바뀐 게 뭐 이렇게 일어나 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봐도 대충 비디오처럼 눈에 보이고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느 수습 기자가 쓴 참 엉터리 투성이의 기사, 그리고 날림으로 치러진 데스킹, 그래서 조롱거리가 된 기사 한 건 때문에 꼭 임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중앙일보가 다른 기사들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데스크를 했거나 기사를 공대로 쓰지 않거나 때로는 팩트를 무시해 왔던 게 아니냐, 그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문제의 기사에 딸린 수백 건의 그 댓글 중에서 기자나 언론사들이 선택적으로 팩트를 취사 선택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제기됐고 미디어 전문 비평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전문지 같은 데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취재 과정에서 파악된 팩트를 다 정직하게 다 쓰고 팩트마다 갖고 있는 무게나 비중이 조금씩 다를 터인데 제대로 무게와 비중을 부여하면서 다 쓰느냐, 아니면 기자나 언론사가 미리 설정해둔 어떤 야마,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 주제 또는 리드멘트, 찬문장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부합하는 팩트를 우선적으로 쓰느냐. 사실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직업적 언론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으시다고 하지만 1인 미디어로서 웬만한 신문 못지않은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인 미디어의 지향점을
선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M 피터님이 그래서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건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언론이라면 사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했을 때도 이제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얘기했을 때도 예. SBS가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만 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 있냐 무조건 써내려는 것도 잘못이고 또한 뭔가 팩트를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도 이제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는 뭐냐면은 더 큰 문제가 본문 속의 일부 내용만 딱 꺼내갖고 제목으로 이제 클릭 장사하는 경우 이런 네. 경우거든요. 아까 이제 중앙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불과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1월 18일자 기사 제목이 홍서처 이태원 가게 두고 문 닫아 최저임금 여파 이거였거든요. 근데 당시 홍서천 씨가 제목이 의도와 다르다고 이제 페북에 직접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냥 기사 본문은 그냥 그대로 평이하게 쓰되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자기들의 어떤 속히 그 야마에 맞게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포털 뉴스에서 제목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장사를 자꾸 언론사가 하다 보면은 진실은 숨겨지고 이제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가짜 뉴스의 시작점이 뭐 언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특정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허위 팩트들만 모아서 SNS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시키고 있는 것만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언론사의 어떤 편향된 목적의식 하에 취사 선택된 팩트들 이런 것들로 쌓여진 기사들은 역시 가짜뉴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네. 아무튼 중앙일보 설 차례상 도전기 이 기사는 제가 생각하는 한 아까 우리 IM 피터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 언론 역사상 아마 이런 식의 누더기 기사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흔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그 많은 조롱과 지탄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아직 검색이 되고 있고 내리지 않고 있는 뭐 똥꼬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건지 아무튼 희대의 기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업적 전문 기자들은 물론이고 1인 미디어를 지향하는 모든 언론인 사실 지금은 언론인과 시민의 경계가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시사하는 해프닝이라고만은 치부할 수 없는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는 기사라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그거 시간별로 이렇게 캡처하시고 그러느라고 설 연휴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겠어요. 두 개는 제가 했고 하나는 예. 그 어느 분이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캡처본도 지금 다른 데 수정본이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못 찾아왔고 예. 하여튼간 여러 번 수정됐다는 거. 애쓰셨습니다. 그나저나 팩트와 데이터의 수집에 관한 한 따라갈 수 없는 IM 피터님의 이 누더기 기사에 대한 촌철살인의 코멘트이자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캡처본 하나 이따가 메신저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제주에 계시죠? 1인 미디어의 선구자 IM 피터님이었습니다.